이어서 영화를 보는 새로운 방법, 슬기로운 OTT 생활 시간으로 알아봅니다. 최근 ENA 채널의 오리지널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열풍을 넘어서 신드롬급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방송 2주 만에 시청률이 10배나 상승했다고 하고요. 넷플릭스에서는 비영어권 1위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 미국 드라마 리메이크 제안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의 어떤 매력 때문인지 관련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스크린 박혜은 편집장 연결돼 있습니다. 편집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우영우 소식 알아볼 텐데 아마 많은 분들께서 청취자분들 가운데서도 즐겨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얘기하기 앞서서요. 이 얘기 한번 시작하면 또 중간에 끊기가 어렵잖아요. 네. 네, 저희 청취자 퀴즈 먼저 한번 다시 내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청취자 퀴즈는 대한민국에서 맹견으로 규정하고 있는 5견종에 포함되지 않는 견종은 무엇일까요? 였습니다. 보기가 있는데요. 1번 도사견, 2번 로트와일러, 3번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4번은 치와와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혹시 편집장님도 반려동물 같이 살고 계십니까? 네, 저는 반려묘와 살고 있습니다. 오, 몇 마리나 같이 있나요? 예, 저는 한 마리로도 버겁습니다. 이름이 뭔가요? 예, 하몽이에요. 하몽. 네. 귀엽네요. 어떻게 말 좀 잘 듣습니까? 아, 그럴 리가요. 방금 저희 퀴즈 들으셨죠? 네. 이게 고양이는 아니고 강아지라서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혹시 힌트 가능하시겠습니까? 가장 귀여워 보이는 이름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가장 귀여워 보이는 이름을 골라라. 네. 1번 도사견, 2번 로트와일러, 3번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4번 치와와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보내주시고요. 우리 청취자분 가운데서는 김국진 이렇게 정답을 보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정말 이상한 기이한 그런 현상을 보여주면서 시청률이 10배나 상승했다고 하는데 편집장님도 보셨나요? 네, 저도 워낙 입소문이 뜨거웠고요. 사실 예고편 나올 때부터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던 작품이라서 네. 금방 챙겨봤습니다. 그러시군요. 실제로도 보니까 재밌으신가요? 네, 지금까지 보면서 잘하면 올해 드라마가 상반기에 나오겠구나라는 생각까지도 잠깐 했었어요. 올해 드라마. 네. 보통은 이제 상 받는 그 대상 나오는 그런 드라마들은 연말에 보통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작품이 충분히 그런 수상 가능성까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굉장히 수상 가능성이 높은 작품이고요. 예, 오랜만에 만나는 신드롬뿐만이 아니라 정말 재미와 의미 그리고 메시지까지 전하는 이 드라마가 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 작품이 왜 이렇게까지 신드롬이라는 이야기를 듣냐면 이 작품이 공개된 채널이 대중들에게 좀 다소 생소한 채널이었거든요. ENA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개국 방송이나 마찬가지인 드라마가 정말 한 6회 만에 지금 거의 공중파로 따지면 50%에 가까운 시청률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넷플릭스 비영어권 TV 프로그램 부분 아시아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드라마가 왜 그렇게 인기인지 한번 알아봐야 할 텐데 아직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일단 간략하게 좀 작품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네,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 제목인데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그리고 천재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변호사 우영우라는 인물이 대형 로펌에 이제 취직을 하면서 변호사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에요.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증후군 이름을 또박또박 알려준 드라마이기도 하고요.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라는 말은 이렇게 회문이라고 해서 이 자폐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강박적으로 쓰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를 드러내는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점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정말 세심하고 치밀하고 현실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작품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작품이 매회 보여주는 우영우라는 인물, 세상과 어떻게 보면 처음 소통하는 인물의 성장담이 많은 분들에게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서 크게 사랑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전에도 이 자폐를 앓고 있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는 이 주인공을 대상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있었습니다. 작품들과 조금 다른 면이 있을까요? 더 인기를 얻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최근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다룬 영화나 드라마들은 굉장히 이 장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세심한 표현들을 잘 만든 작품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영화 증인이라는 작품이 있었고요. 네네. 그것도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소녀가 법정에 증인으로 서야 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또 그 이전에 드라마 굿닥터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예, 이 작품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주인공 의사가 되는 이야기였는데 이 작품 진짜 독특한 것은요. 한국에서도 계속 많이 사랑을 받았지만 미국에서는 시즌 6편까지 만들어지면서 엄청난 흥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예, 그리고 오히려 한국으로 역수출, 리메이크작 역수출되는 이런 기현상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뭐 박정민 배우가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에서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이 피아노를 잘 치는 청년으로 또 출연한 적이 있었죠. 그렇군요. 요즘에 확실히 이렇게 조명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앞서서 굿닥터의 그 미국판 리메이크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 우영우 이 작품도 미국 드라마 리메이크 제안을 받았다고요? 네, 이 굿닥터가 워낙 미국에서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한 주제 그리고 굉장히 잘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면에서 충분히 리메이크 제안이 들어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한국 드라마가 해외에서 리메이크가 된다거나 새로 제작되는 그 발판을 만들어주는 건 아무래도 글로벌 OTT를 통해서 글로벌 시청자들에게도 충분히 강점이 있다라는 걸 확인시켰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야, 이 작품 뭐 지금 한국에서도 끝나진 않았지만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연장되는 스토리가 또 만약에 리메이크작에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 판사 출신 문유석 작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미덕은 담백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공감하시나요? 예, 굉장히 공감하고요. 저는 이 작품이 가장 좋았던 이유가 우영우라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의 성장기이기도 하지만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그 환우와 그 일반 보통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드라마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이 작품을 찾고 판타지라고 부르는 이야기를 종종 듣거든요. 세상에 이런 변호사가 있을 수 없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너무나 선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작품 판타지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저는 굉장히 반대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우영우 변호사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드라마의 주인공으로서 현실에 없는 인물일 수 있죠.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정하고 친절하고 우리도 충분히 노력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 판타지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좋은 마음들, 좋은 사람들, 좋은 세상을 바라는 마음들까지 좀 보지 못한 척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이 작품은 우영우 변호사라는 이 인물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판타지적인 인물일 수 있지만 그 세상은 판타지가 아니었으면이라는 바람 그것 때문에 저는 사람들이 이 작품을 좋아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앞서서 말씀하신 이 재미를 넘어서 의미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작품 안에서 보면 아주 큰 도움이 아니라 누군가를 괴롭히지 않도록 하고 작은 도움을 주고 또 그렇게 따뜻하게 지켜봐주는 그것만으로 이 우영우 변호사가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우리도 주변에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됐어요. 이 작품을 보면 저도 뭐 아직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
그 소재 중에 하나로 고래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 우영우 변호사가 고래를 정말 정말 좋아하는데요. 네. 영화 속에 약간 두 가지 복선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한 가지는 고래가 그 공동체를 굉장히 잘 돌보고 살피는, 예. 그러니까 아픈 고래가 있거나 다친 고래가 있어도 그 공동체가 다 그 아프고 다친 고래까지도 다 챙기면서 사회를 이루고 사는, 돌보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포유류다라는 점으로 아마 예. 우리 사회에 좀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작품이 진행되면서 박은빈 씨가 연기한 우영우 변호사의 어떤 비밀이 또 밝혀질 것 같아요. 그 비밀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고래라는 이 상징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드라마를 나중에 보면서 한번 그렇죠.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금 배우 박은빈 씨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좋은 작품도 좋은 배우가 살려주지 못하면은 또 주목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네. 뭐 배우 박은빈 씨가 인생 캐릭터를 만났다 이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네, 저는 박은빈 배우님 팬이거든요. 예. 지금까지 매번 인생 캐릭터를 경신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번 우영우 변호사 같은 경우는 사실 배우로서 굉장히 어려운 연기라고 생각해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표현이 조금만 과하면 자칫 장애를 비하하거나 과장되게 묘사할 수 있고, 네네. 또 너무 그 특징을 드러내지 않으면 캐릭터의 특성이 살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박은빈 배우는 굉장히 담담하면서도 되게 섬세하게 캐릭터가 가진 힘을 또 극대화시키기도 하고요. 네. 또 굉장히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응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실 변호사 캐릭터가 대사가 정말 많거든요. 예, 게다가 천재 변호사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좋은 발성으로 쉬지 않고 법전을 모두 다 외워야 하는 그 장면을 볼 때 정말 앉은 자리에서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편집장님은 약간의 뭔가 카타르시스 같은 것도 느끼시나요? 그런 네, 장면을 저도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이 배우 박은빈 씨의 인생 캐릭터라고 하면 여러 개가 있지만 이전에는 스토브리그의 그 최초의 여성 운영팀장이었던 이세영 역할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아직 완결이 난 건 아니지만 이 이세영 역할, 스토브리그와 우영우 어떤 게 더 인생 캐릭터로 남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우영우 캐릭터가 조금 더 인생 캐릭터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네. 어려운 연기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가장 그게 중심에서 주변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캐릭터이다 보니 좀 더 무게중심을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작품 얘기는 이 정도에서 하고 이 작품이 방영된 게 앞서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지만 신생 채널입니다. ENA라는 채널인데 예전에는 이제 워낙 채널도 그 주요 채널이라고 할까요? 그 채널권에 없고 이러면 네. 많이들 안 보곤 했는데 아무리 재밌어도 네. 이제는 어떤 채널이든 재밌으면 본다라는 거를 증명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신생 채널이라고 해도 잘 만든 컨텐츠 하나만 있으면 반드시 사람들이 주목을 끌 수 있다라는 걸 우영우란 드라마가 증명을 했고요. 예. 또 하나는 이 신생 채널에서만 진행을 한 게 아니라 이 글로벌 OTT에서도 함께 방영이 되면서 이미 그 글로벌 OTT 구독자들이 좀 더 편안하게 이 작품을 볼 수 있고 챙겨보고 나서 다시 조금 더 빨리 보고 싶은 분들은 본방 채널로 가서 보는 어떻게 보면 좀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시군요. 이 워낙 인기를 끌다 보니까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작품이 원래는 이 신생 채널이 아니라 지상파로 갈 뻔했다. 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따라서 나오는 시청자들의 팬들의 이야기가 만약 그랬으면은 지금의 감동은 없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뭐 지상파로 가면은 PPL이나 이런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까? 사실 PPL이 없어서 더 청정한 드라마다라고 호평받는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공중파, 지상파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제작 시스템이 조금 다른 편이기도 하고요. 또 모든 드라마가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번 신생 채널 ENA에서 우영우를 만들 때에는 자회사인 그 KT 지니 스튜디오에서 이 작품에 집중하라고 제작비를 크게 제작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조금 더
좀 자유롭게 이 드라마에 맞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데만 좀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시청자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면 예. 지상파 프로그램에서도 제작 방식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약간의 과제도 주어지는 것 같고. 그 이번에 우영우를 제작한 곳이랑 티빙이랑 합병을 한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티빙과 이 지니가 합병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두 개의 OTT 플랫폼이 합병을 한 거고요. 예. 이 티빙과 시즌이 통합을 하면서 이 단순 합산 월간 활성 이용자, 그러니까 소위 구독자 수가 560만 명에 이르는 국내의 큰 OTT 서비스가 새로 출범을 한 셈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두 회사의 합병이 지금 당장 몸집을 키우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 예. 앞으로 이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데 분명히 시너지가 나야 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사실 해외 글로벌 OTT와 경쟁하느라고 국내 OTT 회사들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출혈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지는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사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키우는 것보다 마음이 맞고 시너지가 날 만한 회사들이 이렇게 합병하는 사례들은 앞으로도 조금씩 더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올여름 좀 주목할 만한 OTT 신작 다른 것들이 있다면 함께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일단은 이 좀 덥고 습한 여름이잖아요. 예. 제가 3시간 동안 완전히 더위를 잊을 수 있는 인도 영화 한 편 소개해드리려고요. 인도 영화요? 예, 인도 영화입니다. 예. 예, 넷플릭스의 RRR이라고. 알파벳 RRR 3개입니다. 네네네. 이런 제목의 영화가 있는데요. 일단 영화를 시작하시면 도대체 이게 어디로 가려고 하지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보통의 인도 영화 특징 아닙니까? 예, 정말 괴력을 가진 두 남자가 예. 우정을 맺게 되고 그러다 운명적으로 서로 결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는 과정을 3시간 동안 보여주는데요. 3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거라고는 절대 예상을 못했습니다. 저조차도. 그래요? 예, 그리고 춤과 노래 안 나오면 인도 영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 관객들이 보시기에는 그 춤과 노래 장면이 늘 좀 낯설고 어색하잖아요. 맞아요. 예, 이번에는 같이 엉덩이를 들썩거리실 거라고 제가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910억 원 정도의 엄청난 제작비를 들여서 만든 그야말로 블록버스터고요. 전 세계 극장에서 한국 돈으로 약 1,800억 원, 1,900억 원 정도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명이나 문화권과 아무 상관없이 이 영화는 빠져들 수 있다라는 좀 반증이 될 것 같고요. 예. 이 작품이 인도의 그 영국 식민 시대를 바탕으로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거든요. 예, 식민 시대를 겪었다는 이 동질감이 엄청난 공감으로 이어지고요. 이 영화 보시고 나서 요즘 인도 영화 뭐 있지라고 하면서 찾아보시게 될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편집장님이 이렇게 강력 추천하는 경우는 또 이례적이라서 상당히 호기심이 가는데 이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예고편을 본 것 같거든요. 그 어떤 남성이 사자인가 호랑인가랑 이렇게 싸우지 않나요? 예, 어떤 남성이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렇게 들으시면 도대체 뭘 보라고 하는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드라마틱한 어떤 스타일을 정말 궁극으로 몰아붙이면 그 열기에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납득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제가 남의 나라 영화를 보면서 가슴 깊이 이렇게 국뽕이라고 하죠. 어떤 그 뜨거운 감정이 남의 나라 영화를 보면서 들었던 것도 처음인 것 같고 하나만 더 그냥 재미있게 팁을 드리자면 해외에 이제 여러 유수의 매체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 인디어와이어라는 유명한 영화 관련된 미디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100점을 준 영화이기도 합니다. 저 사실 예고편 보고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오늘 추천을 들으니까 주말 통해서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스크린 박혜은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